네, 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영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또 오르기도 했고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후장엔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지 오늘장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는 시장이 굉장히 좀 화끈했는데 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지금 시간이 갈수록 점차 이제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 주제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5,000피. 대선의 화두이기도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5,000피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실제로 지금 5,000피가 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좀 선언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코스피 지수가 뭐 글로벌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증시 대비해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제 좀 받고 있었고 저평가에 대한 얘기들은 아주 십수년 이상 이제 끌어왔었던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의 좀 수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조금 드는데요. 네. 뭐 과연 이제 다음 정권에서 증시 부양을 통해서 5,000피를 이제 보낼 수 있다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뭐 단기적으로 당장 5,000피보다는 일단 3,000포인트라도 빨리 좀 다시 좀 뚫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실제로 제가 오늘 시장도 조금 쉬어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대선 전에 뭔가 이제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선제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특히 어저께 증시를 보면 정말 금융주들, 특히 이제 증권주들이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는 걸 보면 과열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수준이었거든요. 어제 외국인들도 매수를 좀 강하게 했습니다만 금융투자 쪽에서 장중에 막 5천억이 넘게 코스피 시장에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배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좀 됐었는데 오늘은 외국계 창구에서 또 시작하자마자 거의 뭐 오전장에만 5천억이 넘는 이제 투매가 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대선이에요. 실제로 지금 사전 투표에서 벌써 1,0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투표를 했다라고 하고요. 뭐 이 뜨거운 투표 열기가 이제 증명을 좀 해주는 것처럼 뭔가 이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제 또 열망이 그만큼 이제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다음 날 되기 전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인수위라든지 이런 게 없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고 내각에 대한 이제 인선 발표하고 그리고 청문회 절차 바로 진행되고 이제 이런 식의 절차들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빠르게 특히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이 0.8%까지 지금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과 그리고 대규모 추경을 통한 확장 재정, 이제 재정 부양 정책이 같이 이제 빠르게 좀 진행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도 회복을 좀 시키고 소비 심리도 좀 진작을 좀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연초에도 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관세 정책부터 해가지고 정책들을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가장 먼저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 부양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제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식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가 좀 통계적인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역대 이제 민주화 이후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주식시장이 올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빼놓고는 전부 다 주가 지수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대선을 앞두고 미리 이제 주식시장이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소화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조금 마찬가지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중장기적으로 5,000피 시대를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제 시장의 기술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왔잖아요.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배당소득 이제 분리 과세에 대한 부분들, 주주 친화 정책의 확대 이런 것들을 이제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인 이제 공약을 통해서 이제 피력을 좀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책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고 보거든요.
MSCI 선진국 지수에만 편입되면 뭐 5,000포인트가 아니라 10,000포인트도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 아무쪼록 MSCI 선진국 지수 편입하기 위한 그런 까다로운 기준들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시장의 어떤 혁신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좀 주도적으로 추진을 좀 해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난다면 뭐 5,000피 시대가 충분히 열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다만 요거는 좀 중장기 과제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0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정책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의 오전장 수급 특징주 어떻게 될까요? 네, 어제 대웅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대웅 제약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코스피의 무거운 제약주들, 대웅제약, 종근당, 뭐 녹십자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이제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 이런 제약사들이 고질적으로 또 조금 저평가되어 있고 제약 기업들 중에서는 조금 이제 저PBR 종목들로 이제 분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이런 종목들까지도 주가가 이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일단 아스코가 이제 내일부터 개막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제 4.42%까지 하락이 좀 들어온 상태예요. 어쨌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단기적인 조정이 조금 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업종으로 부각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대선 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을 보면 조방원, 조선방산, 원자력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지주회사 관련된 종목들과 금융주, 증권주들이 이제 주도를 했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2차 전지도 한번 움직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순서로 시장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방어할 수 있는 업종은 뭐 제약바이오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오전장에 이제 대웅제약이라는 종목을 수급 특징주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관세. 아직도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게 의약품에 대한 이 관세 문제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결국은 제약바이오도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다라는 그런 논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약품의 약값을 사실상 인하하는 것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고 의약품에 대한 이제 관세를 부과해서 생산도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하려고 만드는 건데 실제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 우리나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빅파마들 화이자라든지 뭐 노보노디스크, 일라이 릴리, 사노피 이런 기업들이 일제히 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들을 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망을 재편을 하는데 이게 의약품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은 실제로 그냥 일반적인 제조 공장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GMP 인증을 좀 받아야 되고 철저하게 안전과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쓰면서 의약품을 제조를 해야 되는 공장이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생산 기지를 옮기는 데만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의약품에 대한 쇼티지가 생기고 가격이 오히려 이제 올라가고 공급망이 왜곡이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은 결국에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약값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우려들을 빅파마 기업들의 이제 CEO들은 일제히 다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도 5월 7일까지 각 기관들과 기업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 얘기는 쏙 들어갔거든요. 그게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들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강행 추진을 하려고 하지만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의약품에 대한 약값 인하라든지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충분히 악재로서 가격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후에 아스코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시장의 이제 주도 업종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진행되는 시장 과정에서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좀 1순위 업종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약품 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개편 이슈가 부각이 되는 가운데 대웅제약을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수급 특징주 어떻게 될까요? 네,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요 종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키움증권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오늘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어제 정말 진짜 미래에셋 증권 정말 네. 좀 충격적인 상승이었죠. 그리고 오늘도 개장 초반에 이제 키움증권 포함해서 중소형 증권사들의 주가가 계속 좀 들썩거리고 있어요. 증권주들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증시 부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어쨌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간 자금들을 국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정책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뭐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친화 정책의 확대 이런 것들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금액이 늘어나고 투자 금액이 늘어나면 브로커리지를 중심으로 하는 증권사들의 수익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흐름이죠.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는 좀 적응되셔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프리마켓이라든지 애프터마켓 활용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뭐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난 건 이제 통계적으로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증시가 만약에 아주 활발하게 시장도 올라가고 자금 유입이 시작되면은 애프터마켓, 프리마켓이 이제 생긴 게 또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수수료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어제 또 미래에셋 증권이 이제 급등하는 과정에서 STO 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이제 추진단 사업단을 이제 만든다라는 얘기 그것도 하나의 이제 호재였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면 증권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는 이 STO 분야도 각광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증권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었다.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증권주들이 움직이면 주식시장의 시세가 이제 끝물이 아닌가 이런 이제 증시의 격언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증권주들은 항상 가장 마지막에 좀 움직이고 가장 좀 무겁게 움직이는 이제 업종이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상승이 조금은 좀 급하게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 만약에 이제 증권주들이 제법 좀 강하게 조정을 좀 받게 된다면 사실상 다음 주는 다시 개별 종목 장세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증권주들이 막판까지도 좀 강하게 움직이면 역시나 또 새 정부 들어서서 증시 부양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그대로 다음 주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오늘 오후장에는 증권업종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을 중심으로 증권업종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을 좀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키움증권을 한번 선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증권주 전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흐름 속에 키움증권을 꼽아주셨습니다. 오후장에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영민 매니저가 짚어주셨던 종목 리뷰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어제 편입했던 효성이 8% 수익 중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지주사 관련주가 잠시 조정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네. 오전장, 오후장 특징주를 좀 길게 말씀드려서 네. 자 이제 종목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어제 말씀드렸던 효성을 먼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죠. 지주회사 종목들도 증권사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대부분 다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효성은 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고가 대비하면 한 8% 정도 이제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3, 4% 정도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효성뿐만 아니라 뭐 HD 현대, SK, 한화 이런 이제 지주회사들이 오늘 거의 대부분 다 한 3에서 5% 정도 조정이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워낙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속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씩 출회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주회사 종목들의 움직임도 아까 제가 증권주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선 이후에 혹여나 좀 새로운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지배구조 관련해서 저는 상법 개정 추진을 한다라는 것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저 PBR 종목들이 PBR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 특히 주주들한테 배당도 조금 많이 주고 자사주를 소각하고 이런 식의 이제 정책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특히 또 이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중복 상장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주회사 종목들의 이제 투자 매력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은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은 조금 들어옵니다만 효성은 목표가 73,000원 정도 말씀드렸었죠. 자회사 효성중공업이 최근에 워낙 좀 잘 나가고 있고 PBR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지금 0.5배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지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론 나이백이 12% 수익 중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한가 찍고 지금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기대해 볼까요? 네, 나이백이 이제 12%가 아니라 120% 수익 120% 중이에요. 구나. 4월 초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며칠 전에 이제 기술 이전 공시가 나왔잖아요. 기술 이전 공시가 나오고 나서
사실 이제 주가가 어제 점상한가 들어갔고 오늘도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이제 그런 흐름입니다. 실제로 이제 나이백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었고요. 또 MP201이 요번에 이제 기술 수출이 좀 되면서 그 기술 수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 실제로 시총이 3천억도 안 되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6천억대의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이제 체결을 성사를 시키다 보니까 아직 계약 상대방이 누군지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역시나 나이백이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기술에 대한 강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펩트론이라든지 올릭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혹은 기술 이전 이후에 기업이 이제 재평가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이백도 이제 그런 식의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어제 오늘 이틀째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점 상한가 들어갔다가 상한가 풀리면서 지금 한 22%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이백은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5,000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더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올릭스도 실제로 한 3일 연속으로 이제 점 상한가 들어갔다가 거래 풀리고 약간 좀 쉬는 흐름 나왔다가 거기서 한 50% 정도 더 올라갔거든요. 실제로 나이백도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를 중기관점으로 한 5만 원 정도까지 크게 좀 올려가지고 대응을 좀 해보시고요. 시총 1조도 한번 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조금 커진다라고 하더라도 상방을 좀 열어놓고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81% 수익 중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태양광 관련주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실제로 이제 IRA 조기 폐기에 네. 대한 우려 때문에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조정이 좀 들어왔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제는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렸는데 역시 또 하나솔루션보다는 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국내 정책 이슈는 조금 더 강하게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오늘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장중에 한 15%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관세에 대한 이제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라는 이제 판결이 좀 나오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제 정책적으로 강경하게 이제 밀어붙이는 것들이 약간은 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어저께 하나솔루션을 소개해드리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친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밀어내려고 하지만 실제 업황을 보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중국산을 이제 배제하는 과정에서 소재들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패널 가격은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수혜를 받는 거고 미국에서는 하나 큐셀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이 이제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인 노이즈만 좀 걷어낸다라고 하면 태양광,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얼마든지 이제 단기적으로 공략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 오늘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올랐으니까요. 하나솔루션은 오늘도 저는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다음 주를 좀 대비해서 3만 원 아래에서도 하나솔루션은 공략할 수 있는 또 찬스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신규 접근 가능하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이 다소 쉬어가는 가운데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지금 코스피가 거의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첫 번째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35,500원 현재가로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대웅제약 말씀드리면서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 그중에서도 한미약품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한미사이언스를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022년에 한미헬스케어하고 이제 합병을 통해서 지주회사의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뭐 컨슈머 헬스 이런 이제 사업 쪽으로 본업 사업도 이제 따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이제 지주회사 두산이라는 종목 소개를 해드릴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회사이기도 하지만 본업인 이제 전자 비지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게 이제 둘 다 지금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미사이언스는 자회사로 한미약품 그리고 이제 JVM 같은 이런 이제 상장 기업들을 자회사로 이제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이제 한미약품 그룹이
굉장히 좀 시끄러웠잖아요. 이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제 모자의 난 뭐 이러면서 너무 좀 부정적인 이제 이슈들이 많이 좀 반영이 좀 됐었는데 그러면서 한미약품이 개발하고 있는 어떤 신약 개발의 모멘텀,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희석이 돼 버렸어요. 실제 에페글레나타이드라고 하는 이 물질을 가지고 당뇨병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로 독자적인 이제 개발을 하면서 국내 식약처에서는 임상 3상 허가를 받고 임상 실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쯤이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화되어 있는 비만 치료제가 출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주도하고 있는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의 이제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한미사이언스의 이제 가치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기업들의 고질적인 어떤 저평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당도 좀 많이 줘야 되고 무증이라든지 이런 주주 친화 정책들도 많이 이제 활용을 좀 해야 되겠죠. 제약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함과 동시에 자사주 매입 그리고 자사주 소각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이런 이제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특히 한미약품 그룹은 작년에 굉장히 좀 시끄러운 이슈들 때문에 주주들한테 욕을 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한골 탈퇴하는 이제 그런 원년이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1분기 때 실적도 흑자 전환에 아주 빠르게 좀 성공을 해서 올해 흑자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한 상황이라서 주가는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거든요. 바닥권을 좀 탈피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지금이 또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어제 대웅처럼 다음 주에 또 이런 한미사이언스 같은 이런 제약 지주회사 기업들도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한번 분출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오늘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43,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31,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와 지주사 모멘텀을 동시에 받고 있는 한미사이언스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꼽아주셨네요. 그러면 두 번째 스페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코로나19 이제 테마주 네.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310원 현재가로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실제로 최근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꽤 시세가 좀 강했어요. 동남아라든지 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다시 진단키트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 그게 주가 상승의 이제 호재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mRNA 이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mRNA 백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좀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그 mRNA와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협력 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는 바이오 CMO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좀 됐었고요. 특히 또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할 관련해서도 서린바이오가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 CMO 기업들 아까 제가 이제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 얘기를 좀 해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당장 이제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시행하기도 어려울 거고 공급망 재편 자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CMO, CDMO 기업들, 국내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이제 생산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다. 이렇게 이제 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중소형주들도 낙수 효과가 좀 기대된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바이넥스, 중소형주 중에서는 바이넥스를 좀 많이 봐왔는데요. 서린바이오도 CMO, CDMO 사업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해보시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이제 70대 분들한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조금 이제 권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당국에서 오늘 아침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늘어난다라는 이슈들이 또 부각이 좀 됐을 때는 서린바이오가 하나의 좀 테마주 성격이긴 합니다만 주가가 이제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이슈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7,5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남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서린바이오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영민한 투자와 함께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투자의 눈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민 매니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